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재미있고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지난주부터 2021년 관심주 10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지인들이 왜 지난번에 4가지만 소개해 주셨냐 기다리고 있었는데 6가지 도대체 언제 소개시켜주냐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종목들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 블랙록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나머지 6가지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될까요? 네, 바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5번째 그룹은 기업은 쉐브론이 되겠습니다. 쉐브론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레노라는 소위 오일 메이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생긴 거는 1879년에 생겼으니까 150년에 된 엄청난 오래된 기업이네요. 기업이 되겠는데요. 미국 기업의 역사, 자본주의가 오래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수많은 인수합병 그리고 기업 분할 또다시 인수합병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면서도 그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현재 매출 기준으로 보면 세계 에너지 기업의 8위가 되는 것이 쉐브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아쉽게도 그 엑소모빌이 다우지수에서 빠지면서 지금 에너지에선 유일하게 지금 다우지수에 남아있는 기업이 되면서 그 위상을 상당히 더 올린, 상대적으로 엑소모빌이 내려면서 더 올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실적과 주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밀접히 관련돼 있고 특히 이런 기업들은 유가랑 이제 밀접히 관련이 있겠는데요. 금년 코로나19로 완전 직격탄을 맞았고 4월인가요?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이제 지난 5월, 6월 달 한 번 그리고 지금 한 번, 그러다 지금은 다시 2차, 3차지만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금만 이제 돌아다니면 에너지 가격도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지금 유가는 $50 조금 아래인데 50달러에서 60달러 선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여전히 재미없었는데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쉐브론 같은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장주나 기술주 일변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소재, 에너지 같은 좀 경기 민감주에서도 좀 관심을 늘리는 필요가 있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쉐브론 얘기할 때 빠져서는 않는 것이 배당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봄에 사셨으면 더 높은 배당률을 보실 수 있지만 지금도 엄청난 배당입니다. 물론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률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학으로 하는 건데 상당히 좀 안정된 배당을 계속 주는 기업입니다. 이 그림은 배당금과 주가 이런 흐름의 흐름인데요. 배당금은 그게 줄지가 않거든요. 배당금이 현재 연 배당금이 5.16달러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5.9%입니다. 물론 새해 전이지만 5.9%를 저도 지인한테 이런 기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위원님 그런 기업이 다 있냐고 얘기할 그러니까요. 정도. 배당금 치고는 굉장히 높은 거죠. 엄청난 겁니다. 미국 평균이 지금 많이 낮아져서 한 2%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5.9%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에서는 매수가 7명, 보유가 5명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전체 의견은 매수 의견. 목표 주가가의 계리율은 지금 101달러 정도, 16%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쉐브론 5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6번째 종목도 또 살펴볼 텐데 코보라는 기업이네요. 네, 코보는 아마 기술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무선 주파수 RF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제품 제조사가 되겠는데요. 주요 제품은 셀룰러 RF다, 와이파이의 솔루션이고 SAW 필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들으실 분 저도 말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읽지만 정확한 다 모르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회사는 결국 두 군데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기업 제외하면 애플과 삼성인데요. 두 개 모두 절대적으로 이들한테 의존하는 고객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신뢰가 바로 가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제품들은 모바일 장치라든가 인프라 응용 그리고 항공 우주 방위 시스템에 폭넓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라고 회사 측에서도 좀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애플 관련주 그리고
그 5G 관련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해서는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건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년에 교체 수요가 많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어찌되었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 사용자는 38억 명이 스마트폰을 쓸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의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 이제 좋은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항상 분류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할 때마다 폭폭 5% 7% 떨어졌던 것들 대표적인 것이 코보거든요. 내년엔 조금만 좋아지면 거기서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 하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11년 11종목을 딱 픽했는데 그중에서 IT 주식 중에서 딱 선택한 게 바로 코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월가에서도 12명의 매수 의견, 5명의 보유 의견을 하면서 매도 의견은 한 명도 없는 그런 훌륭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5G 관련주 코보를 6번째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나머지 4개 종목은 ETF더라고요. 그래서 네. 워낙 위원님께서 ETF 많이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좋아해 주시기도 했는데 내년 이 관심주로 4가지 종목을 ETF로 꼽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ETF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주린이 분들이요, 초보 투자가분들, 주린이, 네. 네. 조금 경험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ETF 투자로 돈을 어떻게 버냐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크게 좀 잘못 생각하신 분이 많다라 그런 거죠. 물론 아주 조금으로 이제 투기적으로 한번 사갖고 뭐 100%짜리 원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저희가 늘 강의할 때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대, 40대 분이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주린이 분들. 그래서 급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벌고 싶은데 제가 늘 드리신 말씀은 주식 투자는 80세, 90세까지 하시는 정말 네. 장기전이다, 마라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찰스 수왑에서 얼마 전에 서비한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밀레니얼 투자자의 90%가 ETF를 주식 투자의 좀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요.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1순위 투자 방법으로 ETF를 활용하고 있고요. 더욱더 무서운 얘기는 3명 중에 1명은 전적으로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ETF가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되고 혁신적 기업이 지속적 등장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 코보 얘기했고 회사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읽어드렸지만 더불어 한마디만 더. 그게 뭐냐 그럼 모르거든요. 그죠. 복잡하고. 네, 그런 것을 대부분이다. 저만 해도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 조금 경험 없으신 분 이 전문을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겠고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했을 때 한계성을 많이들 해본 겁니다. 이건 잘 안 되거든요. 4번째, 그리고 맞춤형 ETF가 광범위하게 늘어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을 잘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투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개별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게 맞죠. 누구보다는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려우면 섹터나 트렌드에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젊으신 분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분명히 주위에서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럼 찾아보면 섹터나 테마 ETF가 분명히 있겠고요. 그것도 어렵지만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면 지수 ETF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어떤 분들 그래서 자꾸 돈 버냐 떨어지면 어떠냐. 본질적으로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주식 위험에 스트레스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제가 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축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뭐 투자 선택의 기준까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알려주셨는데, 자 그래도 저축보다는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ETF를 좀 소개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7번째로 AIEQ라는 ETF네요. 네, AIEQ라는 건 느낌이 있지만 AI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이게 첫 출시됐는데요. 운영사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출시했을 당시보다요. 어제가 더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의 머신러닝을 하는 건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이 친구가 더 똑똑해졌다는 얘기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자기네가 하는 머신러닝이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 한 인터뷰라는 거 제가 딱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더 관심을 받는데 이건 어떤 툴로 하냐면 IBM의 왓슨 갖고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걸 갖고 매매를 하는데요. 기준은 자기네가 설명 정도는 이렇게 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누가 하냐? AI가 합니다. 시가총액에 제한 없이 종목을 선택하고요. 종목당 10% 한도를 설정하고 현재는 120여 개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하면 많은 분들이 AI 관련주를 찾는데 저는 AI 관련주보다 이거 한 주부터 해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에 이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하는지를 매일매일 공개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현재 테슬라랑 AMD, 모더나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관련주는 아니지만 AI가 선택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100% ETF AI가 죠? 선택하고 매매도 네. AI가 합니다. 예. 네. AI를 믿고 가는 이런 ETF, AI EQ 살펴봤고요. 8번째 ETF도 함께 보죠. DRIV, 이거는 우리 월가이드랑 묻다에서 몇 번 봤던 이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뭐 최고 인기 ETF 중에 하나인데 역시 뭐 테슬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X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드라이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뭐 니콜라가 됐건 니오가 됐건 다들 딱 얘기하면 전기차 관련주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저는 크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드라이브의 원래 이름 있죠. 이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어로? 원래 이름이 드라이브, DRIV의 원래 이름이 글로벌 X에서 하는 이름이 안 적혀 있나요? 네. 글로벌 X에서 딱 하는 이름이 그냥 전기차 ETF가 아니라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토노머스입니다.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군요. 앤드 일렉트릭 비클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ETF가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ETF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전기차 관련주를 할 때 전기차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000개 말씀드렸지만 네. 전기차가 아니라 AI의 방점을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여기에 딱 맞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전기차라든가 엔비디아, AMD, 구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같은 여기 다 들어가 되겠고요. 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나 룹벤처의 짐먼스터, 웨드부스의 데나이브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가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IT 기업이자 에코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맞물린 얘기가 딱 이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 보시면 이 DRIV라는 ETF가 QQQ보다도 상당히 오래 선전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네. 보유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한 2% 갖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소량 갖고 있는 것이 DRIV ETF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기업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바로 DRIV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그 흐름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서 이 종목에 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9번째 ETF는 DIA입니다. 네, DIA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SPY라고 해서 S&P 500을 추종하는 것을 선택해드렸는데요. 그거 여전히 좋은데요. 여전히 좋은데 올해는 3대 지수 중에서 제일 저조했던 것이 다우지수 6.6%밖에 못 올라가는데요. 내년에 한번 좀 볼만하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1986년에 이게 생겼는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가 가장 큰 차이는 기술주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인데요. 기술주 비중이 22.5%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S&P 500은 33.6%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63.4%가 기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의 중심을 갈 때는 나스닥이 이길 수가 없겠고요. 1년 수익률도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딱 이거의 차이인데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분기 배당이 아니라 월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를 나누기 12에서 매달 주고 있는데 이게 특징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성장주나
기술주 일변도에서 내년에는 경기 민감주다. 가치주가 좀 여러분들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살아날 거다라는 예, 얘기가 많죠. 그런 쪽으로 보면 내년에는 저렇게까지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의외로 다우지수가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우지수를 하고 있는 다이아라고 우리가 흔히 읽거든요. 다이아 ETF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 다이아와 관련돼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ETF를 볼 차례인데요. 이 기업 이름이 애구, 애구 아닌가요? EGGU라는 ETF인데 최근 들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떠오른 ETF 같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오타가 났는데 ESGU거든요. 아, 애구가 아니에요. ESGU인데 ESGU. 네. 어찌됐건 ESG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ESG란 것이 E는 environment죠, 환경이죠. S는 social이 되겠고요. G는 governance.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소위 따져서 하는 것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정직하고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전 그 표 하나 보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표예요? 얼른 보여주시죠. 밀레니얼들이 투자할 때 비즈니스나 할 때 뭘 갖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냐면 바로 이 표가 되겠는데요. 밀레니얼들이 투자할 때요. 바로 ESG를 이만큼 중요한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든 분들이 아니라 밀레니얼들의 어떤 투자 의견을 쫓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관련 자산 규모도 엄청나게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환경에서는 탄소가 과다 배출하거나 오염하고 물 남용하는 것도 빼버리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이나 지역사회 지원 안 하고 이런 것들 다 빼버려야 되겠고요. CEO나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사기하거나 이런 것들 독점을 너무 나쁘게 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쉽게 해서 대량 살상무기, 마약, 알코올 등 기업들은 대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ESG의 어떤 기준에 맞는 340여 개의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놀라운 성과는 뭐냐면 최근 1년 동안 조사를 보니까 SPY, 그러니까 쉽게 해서 SPY, S&P 500보다 훨씬 상승을 더 높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런 쪽에 더 늘리 관심을 갖고 그 돈의 사람들도 나는 SPY보다 돈을 심지어는 덜 벌더라도 나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의 심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셔야 되겠고요. 보유 종목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 훌륭한 ETF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유 종목까지 훌륭하네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대형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구가 아닌 ESGU 이 ETF에 관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관심주 10선을 살펴봤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MT 이영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